자, 이어서 증권사 실전투자대회 우승 강한 녀석들 2기 우승자 신상원 전문가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상원입니다. 네, 3월 FOMC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전장 좀 혼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한 주의 시작을 알리는 이제 월요일 거래인데 좀 불안함 그리고 약간 이제 긴장감이겠죠. 어떻게 보면 주말이 좀 뉴욕 시장도 좀 하락이 좀 나왔고 또 반대로 일요일이었나요? UBS가 CS를 또 구제한다, 인수한다 이렇게 나오면서 그래도 이거 버텨주겠지 하는 기대감 이게 이제 상존하면서 시작한 것 같은데 그런 흐름들 시장의 기대 심리들은 그대로 시장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불안 요소는 계속 상존돼 있는 것 같고 또 오늘 시장의 수급을 보더라도 재밌는 거는 지금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어요. 지난주부터도 그렇고 그래서 3월달 보면은 구간을 나눠보면 매도 우위가 좀 강화되고 있는데 기관이 그래도 좀 이거는 들어와서 올린다라기보다 받쳐준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수를 누군가가 들어와서 올리고 내리고 이런 게 힘이 있다면 일단은 기관이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게 좀 있고 또 의외로 개인들의 힘이 코스닥에서는 조금 강하게 작용이 돼서 그래도 상승을 하려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보면은 초반에 2,400도 넘어갔다 오고 또 코스닥은 800 이렇게 좀 회복하고 있는데 숫자의 의미는 크게 없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불안 요소가 좀 상존된 이 시장에서 그래도 FOMC를 좀 기대감을 하면서 한 주를 출발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오전 시장을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뭐니 해도 불안 요소를 그나마 누르는 거는 UBS가 CS를 이제 인수하는 거 그러면서 금융 위기로 가지 않고 좀 진정될 기반을 좀 만들어 놓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을 봐도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명확해지는 단기 기준점을 만들어진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이 저점 부근을 이탈하지 않으면 그래도 이제는 살짝 기대감 갖고 우리가 시장을 좀 약간은 좀 적극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보면은 이게 아마 121선 최근의 흐름으로 보면 121선 평균선 그 부근인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시장 계속 내리기 때문에 이런 이평선에 대한 큰 의미는 저는 조금 뒤로 하고 차트에 너무 맹신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지난주에 이 저점을 그래도 기준 삼아서 좀 우리가 좀 대응하는 그런 데 있어서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좀 눈여겨볼 만한 것들은 몇 가지가 좀 있는데 일단은 오랜만에 바닥 구간에서 갑자기 이제 좀 뜬 베셀이라든가 네온테크라든가 네, 차트의 흐름을 보면은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뜨지 하겠지만 일단 이슈가 하나가 터졌죠. 제주도에 드론 배송을 한다 이래서 이제 이 관련 섹터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데 일단은 차트적으로 보면 네온테크 거래량이 강하게 좀 들어왔습니다. 이 갭을 어떻게 메꾸느냐가 이제 앞으로 이제 관건이겠죠. 이런 걸 쫓아간다기보다 이런 테마가 있었지 그래 이런 테마가 있었는데 지금 거래가 들어왔다 그러면 좀 봐줘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좀 관심 종목에 넣어두는 그 정도로 국한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로봇주들도 선별적으로 좀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설명드렸던 그 SP 시스템이라든가 이따 리뷰도 잠깐 해드리겠지만 2차 목표가도 이제 갔다 왔는데 이런 SP 시스템이든가 우림 PTS 이런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또 선별적으로 흐름들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AP 위성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또 제가 조금 이뻐한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말씀을 많이 드려서 그런지 인텔리언테크가 또 강세를 좀 보이면서 가고 있고 이렇게 우주항공 관련된 이런 종목들도 선별적으로 흐름은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거는 지난주부터도 말씀이 잠깐 나왔지만 그 아스타라는 종목 있죠. 사우디에서 빈살만 투자 관련해서 계속 이슈가 되는데 아스타가 오늘도 거의 점상으로 갔잖아요. 이렇게 아스타만이 아니고 또 다른 K바이오에도 전이 효과가 나오는지 좀 볼 필요가 있다 했는데 동조된 흐름들이 계속 나옵니다. 다른 데도 투자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바이오주들이 좀 움직이는 것도 저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로봇주 다음에 뭐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바이오가 반도체가 먼저 또 고개를 들었고 바이오는 또 특성상 강하게 시세 한번 참 받으면 치고 나가는 특징도 있죠. 그래서 바이오 섹터의 수급 거래량들이 좀 증가하고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특징적인 거 하나가 에코프로였겠죠. 에코프로가 뭐 압수수색한다 이래갖고 좀 내려가고 그러는데 오히려 네 저는 이걸 지금 보면 악재를 이겨내는 미래의 가치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악재가 나와도 좀 성장성을 보면은 앞으로 전기차 시장은 한참 더 갈 일이 남았습니다. 제가 위클리 투자노트에서도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단기로 보면은 당연히 고점이겠지만 앞을 본다면 이런 악재는 잘 해결되고 간다면 더더욱 탄탄하게 조정의 구간이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는 이렇게 특징적인 게 몇 가지 좀 오고 가고 있고 또 그다음에 불안감 그다음에 기대감이 공존하는 그런 오전 시장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5구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뭐 앞서 채권 때도 그랬지만 이번 주에 가장 키는 FOMC가 되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어느 정도 경계감을 유지해야 되는 건지 좀 자세하게 내용 부탁드릴게요. 네, 뭐 트레이더 입장에서 보면은 항상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가져가는지를 이제 좀 예상 계획을 하게 되면은 이게 뭐 보수적이냐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저는 항상 뭐 안 좋을 때는 뭐 50%, 뭐 괜찮아진다. 지금 시장 국한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시장은 어차피 바닥에서 올라오고 저점을 아직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이 단기 구간을 봤을 때 최근에 1월 25일 기준으로 해서 갭 띄우고 나서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120선을 기준으로 해서 저점이라면 지금은 약간 유연하게 현금을 한 30% 정도까지는 네, 그래도 확보하고 나머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대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FOMC라는 게 지금 보면은 상당히 고민을 할 것이다. 그리고 뭐 인하를 할 것이다. 인상을 할 것이다. 동결을 할 것이다. 전부 우리들의 바람입니다. 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예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파월이나 연준은 아직까지 한 번도 우리의 기대감과 희망에 맞는 결정을 낸 적은 없어요. 다 우리가 희망만 하고 기대만 할 뿐이죠. 근데 이번에 이제 변수가 생긴 거죠. 시스템이 붕괴되느냐 아니냐.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힌트를 좀 얻을 수 있는 게 제 말이 다 맞는 것도 아니고 틀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잘 보면은 유럽은 일단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이라는 게 재밌는 게 심리가 상당히 재밌게 움직이는데 만약에 인하를 한다 또는 동결을 한다 그러면 야 이거 정말 뭔가 시스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네,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게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확인하고 가도 늦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경계심을 갖고 대응하자는 말은 뭐냐면 매매를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일단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온다 또는 회복을 한다 그러면 현금 확보했다 다시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보는 게 더 트레이더로서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더 어떻게 보면 유익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시장을 멀리 본다면 항상 긍정적이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좀 봅니다. 길게 본다면요. 근데 지금 당장을 보면 상당히 불안하고 네, 좀 안절부절 못하는 흐름들이 있는데 그거는 본인들의 판단을 네, 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종목이 이상하지 않다면 네,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장의 흐름 올라올 때 누가 주체가 돼서 올라왔는지를 보면 되죠. 지금 하락하고 불안할 때 얘네들 이 주체들이 나갔죠. 외국인 수급 동향은 계속 체크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외에 일정이나 또는 이슈 관련해서 좀 눈여겨볼 것들 보면은 중국이 시진핑이 뭐 러시아 방문을 해서 종전의 중재자 역할을 시도한다 뭐 이러면서 이제 중국 언론이 살짝 띄워주는 뭐 그런 뉘앙스로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종목들로 바로 이제 반응이 나왔습니다. 금요일날 데모라든가 현대 에버다임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그 전부터 살짝 흐름은 다시 개선되고 있는데 지금 아직 거래가 크게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요거는 참고 삼아 한번 관심권에 두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여러 일정들이 있는데 카카오에서도 한국형 GPT 네, 다다음이라고 베타를 오픈했습니다. 그런 관련된 종목들 그런 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인포뱅크나 플래티어나 바이브 컴퍼니가 이제 관련 종목이라고 합니다. 예, 수급과 이제 흐름들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럽에서 최대의 바이오 컨퍼런스가 열린다고 합니다. 바이오 유럽 스프링스. 그것과 맞물려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빈살만의 투자. 그래서 우리나라 바이오 회사들이 지금 많이들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바닥에서 이제 갑자기 그 이슈와 함께 거래가 들어오면서 움직이는 게 몇몇 개 있습니다. 뭐 알테오젠도
금요일 날 이렇게 급등 나오고 오늘 좀 쉬는 것 같지만 상승해 놓고 조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신테카 파이오라든가 여러 이제 뭐 보로노이라든가 기술 수출을 할 수 있는 회사, 그런 기술 관련 갖고 있는 회사들이 좀 각광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뭐 현일 전문가님이 상세하게 풀어줬지만 GDC 이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 관련해서 이제 게임주들 볼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넥슨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뭐 넷마블, 네, 그리고 이제 뭐 위메이드 좀 요즘에는 좀 많이 올랐으니까 요거는 조금 조정 구간 기다리면서 돌파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딱 눈여겨 볼 만한 그런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이제 게임 회사들까지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이번 주에 이제 FOMC 뭐 21일, 22일 나오고 우리는 한 목요일쯤 이게 결과를 알게 되겠지만, 네, 그때까지는 차분하게 그냥 트레이딩 관점으로 경계심 갖고 이렇게 오후 시장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리 대응하지 말고 결과 보고 난 다음에 차근차근 접근해 보자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목표가 도달 종목 두 종목 있습니다. 수익률 굉장히 높습니다. 첫 번째가 원준이고요. 두 번째가 SP 시스템즈인데 둘 다 2차 목표가까지 도달이 되어 있는 거고요. 원준은 30% 이상, 그리고 SP 시스템즈는 무려 50%에 육박하는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후반에 둘 다 목표가에 도달을 했는데 수익률 높습니다. 이거 어떻게 앞으로 봐야 될까요? 네, 이제 수익률을 뭐 자랑하는 것보다는, 뭐 수익률보다는 접근하는 방법을 잘했다는 거를 좀 칭찬받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고 앞에서 그랬지만 쫓아가는 매매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시장입니다. 갈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판단하고 실적이 기반된다면 기다려서 진입을 해도 충분한 종목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원준과 SP 시스템이었습니다. 원준은 일단은 2차 목표가까지 왔으니까 남은 물량은 한번 우리 배팅 한번 해보는 생각으로 저 위에 장기 평선 한 3만 원 정도까지 목표 설정을 하고 남은 물량 시세를 즐기면서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P 시스템은 이거 지난주에 저희가 지난주에도 마침 그 지난 금요일 날 12,000원을 돌파해서 14,000원을 설정을 했었는데 그날 공개 방송 오시면은 이거 재미난 얘기 해드린다고 했었죠. 오늘도 마침 제가 공개 방송이 있는데 자, 오늘도 그 얘기를 좀 해드리겠지만 일단은 남은 물량 이것도 15,500원으로 설정하고 남은 물량은 천천히 즐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것도 로봇 관련주입니다. 네. 그리고 종목도 실적이나 이런 것들도 탄탄하니까요. 잘 공부해 보시면서 남은 물량 대응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거에 더 포인트를 앞으로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이 먼저 보여갖고요. 자, 다음 추천주 보겠습니다. M게임이네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오늘 아까 형일 전문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게임을 좋아하는 세대 차이는 좀 나긴 하는데 오늘 M게임을 갖고 왔습니다. 네, M게임이 이제 GDC 관련 이슈도 있지만 실제로 이 M게임은 오늘 이제 실적이 발표됐죠. 그 전에 예상 실적이 발표됐는데 일단은 실적이 깡패입니다. 네, 일단 실적이 너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550억 매출이 730억으로 거의 200억이니까 한 40% 가까이 매출이 늘었죠. 근데 매출만 는 게 아닙니다.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도 늘었습니다. 순이익은 실적 늘어서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게 늘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좀 갖고 왔고 지금 최근에 보면은 거래가 지금 들어와 있고 시장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끌어올리는 힘이 있습니다.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체 아까 앞에서 현일 전문가님이 워낙 재밌게 박식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저는 간단하게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손절가는 7,600원 설정하시고요. 지금 현재가 다행히 마이너스 구간에 있잖아요. 오늘의 이 꼬리 그리고 최근에 이 저점까지 딱 설정해 놓고 3분할로 또는 4분할로 천천히 진입하시면 되고 목표가는 11,000원 설정하고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게임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M게임 잘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개 방송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제 오후 2시 30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주제인가요? 네, 항상 지금 새롭게 좀 리셋해서 올해를 좀 잘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절실함이 있을 겁니다. 네, 그 절실한 마음 갖고 오시면 되고 오늘 살펴볼 차트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률에 취하는 게 아니라 진입을 잘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재미있게 얘기하는 장중에 함께 마감하는 시간이고요. 2시 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든든합니다. 오늘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성원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도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